과거의 구닥다리 해법에 저는 집착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감한 변화의 선택을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첫 단추를 껴야 되지 않느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해법,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5년 전, 20년 전에 과거에 집착하는 해법으로 5년을 허비했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핵 포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걸 잘 견뎌내면 그 패권 경쟁의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겐 새로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계기가 올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그 맥락에서 이 주제에 접근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 잘 보셨죠? 과거의 한미 정상회담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를 방문을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 협력할 것인가를 아주 주된 과제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 변화된 동북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동북아가 격변을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미중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는 미중 사이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낸다. 뭐 이렇게 일종의 줄타기 전략을 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놓고 미국 편을 들고 대놓고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는 지도자라면 그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다가올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의 시작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열어주었다. 이제는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다고 하는 이런 애매함 속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50년 전에 19세기 말에 조선이 그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제국주의 창궐 속에서 어떤 전략을 택하지 못하고 국내의 정치적인 정쟁에만 사로잡혀서 결국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많은 분들이 공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독재자로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어찌됐든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그 혼란의 시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평양에 가서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나보지만 평양에 지나가는 그 힘없는 일반 주민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 영광스러운 행운을 갖추게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승리했을 때 1945년 상황만 해도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었죠. 그죠?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연합군으로 우리 조선을 해방했지만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냉전이 올 것이고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걸 시대적으로 해안을 가지고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친일파 등용이나 뭐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해낸 것이고 분단이라도 한반도의 남쪽을 지켜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현실에 맞춰서 미래 전략을 짠다는 것이죠.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일 때 이들이 싸울 것이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도 바로 그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과거의 구닥다리 해법에 저는 집착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감한 변화의 선택을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첫 단추를 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현실이다.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해법,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5년 전, 20년 전에 과거에 집착하는 해법으로 5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성과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의 가장 큰 근본적 변화의 내용들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핵 무장한 국가입니까? 핵 이미 무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핵을 개발하려는 국가에 필요했던 어프로치를 가지고 고수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미 김정은은 수십 개의 핵폭탄과 투발 수단인 ICBM, SLBM뿐만 아니라 작년에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것처럼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핵 무력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15발, 16발 쏘고 있는 이 미사일 발사도 그런 바로 고도화되는 핵 능력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전략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도 핵 개발을 하다가 미국이 좀 협상에 나오면 협상을 해보고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핵 개발하고 이게 이제 기존의 패턴이었죠. 그러나 그게 지금은 아니죠. 일단 핵무장을 다 한 다음에 미국하고 이야기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대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그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많은 국민들은 북미 정상만 하다만 회담만 하면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생각했죠.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의 김정은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협상이라는 전략은 우리가 그 협상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할 때나 가능한 것이지 거래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북한은 핵무장 국가고 핵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질주하고 있는 그런 선핵보유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법은 바뀌어야 된다. 결국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핵 포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핵 포기를 포기한 김정은에게 자꾸 핵 포기하라고 협상하자고 하니 김정은도 짜증나고 우리 대통령도 힘 빠지고 미국도 짜증나고 그러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그러면 변화된 현실 속에서 아까 미중 사이의 줄타기가 아니라 이제는 미중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객관적인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시기라고 한 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이 변화된 현실이라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된다. 우선 이제 비핵화에 집착하지 말자. 비핵화보다는 이미 가져버린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무시무시한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하는 튼튼한 안보 태세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핵을 개발 중이면 개발하지 못하게 말리는 게 우선이었겠지만 이미 가져버리고 수십 개의 폭탄과 투발 수단과 실제로 그걸 운용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김정은한테 그것보다 더 우선인 건 뭐냐면 너는 이제는 핵을 쏘면 너는 죽는다. 핵 버튼을 누르면 공멸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전략자산의 전개, 그 다음에 확장 억제 협의, 그리고 현아훈련의 증대 이런 것들입니다.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김정은에 대한 단단한 우리 한미연합 동맹에 의한 단호한 안보 태세 이게 우선이죠.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것은 포기하고 협상에만 매달렸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정치적으로 이런 불량 국가가 이런 위험한 불장난할 때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제재라는 수단이 있고 협상이라는 수단이 있고 군사적 옵션이 있습니다. 제재는 뭐냐면 숨통을 죄게해서 스스로 내어놓게 하는 것이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재에 올인했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거래를 하는 겁니다. DJ 노무현 때 문재인 정부 때 올인했던 것입니다. 군사적 수단은 여러분 이라크 후세인 죽을 때 봤습니다만 그냥 군대 이끌고 가서 그 위험한 불장난하는 핵폭탄을 뺏어오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셋 다 리스크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DJ 노무현 때 협상 만능론, 협상에 올인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명박 박근혜 때 제재 만능론, 제재에 올인하는 것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재도 일관되게 견제하고 협상의 문도 열어놓고 그러나 협상에 구걸하지는 말고 군사적 수단도 충분히 준비해서 김정은이가 핵을 우리한테 감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튼튼한 안보를 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제일 시급했던 건 뭐냐면 그냥 시간이 북한 편을 생각하고 조급하게 구걸한 거예요. 저를 만나자, 협상하자. 이미 북한은 제재에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에 직면하고 있고 자연재해를 만나면서 북한 스스로 표현으로도 겹악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겹악재. 저는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북핵 해법은 남아공 모델입니다. 남아공 모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핵폭탄을 개발해가지고 핵을 보유하게 돼 있었는데 백인 독재 정권에서 흑인 민주 정권으로 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화됐으니까 이웃 나라하고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핵폭탄 6개를 다 자진해서 해체해버립니다. 그게 198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모델이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될 북핵 해법의 장기적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노스코리안 퀘스천입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이란 나라가 민주화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북한이란 나라가 개혁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북핵 문제에 집착해서 어떻게 스위치를 내릴 것이며 어떻게 불능화시키며 어떻게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이며 어떻게 인력을 해체할 것이며 무기를 해체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 뉴클리어 이슈에 집착하기보다는 노스코리안 퀘스천이라고 하는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변화, 그게 한반도의 엄청난 변화죠. 그 변화가 오면 북핵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라는 이제 큰 축인데요. 기존 강대국이 있고 신흥 강대국이 있으면 이 신흥 강대국이 그 기존 강대국을 추월해보는, 오버테이크를 하고 추월해보고 보니까 기존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가 불만이 생기면 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하고, 아니다, 그래도 전쟁을 피하고 협력할 것이다라는 또 낙관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탈냉전 이후에 한동안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 낙관론이 비등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급부상하고 G2 시대가 되면서 시진핑 시대에 이른바 1대1로 뭐 중국몽 그리고 또 신형 대국 관계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미국 한판 뜨겠다는 이런 전략으로 나오면서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는 이른바 여기 리밸런싱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더 이상 미국도 중국을 묵고할 수는 없다.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전략으로 오바마 이후 트럼프 지금 바이든까지, 트럼프 행정부 끝나고 바이든 들어와서 트럼프 했던 온갖 나쁜 정책들을 다 폐기했습니다만 대중 봉쇄 전략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중의 전략적 패권 경쟁입니다. 전략적 경쟁이란 건 뭐냐면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백기를 들어야만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되는 객관적 구조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뉴노멀 시대에 이제 중국말로 신창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새로운 미래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싸우는 거죠. 그 패권은 핵심은 표준이죠, 표준. 지금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반도체 이렇게 다 표준을 장악하면 제국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가 제국을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도량형을 통일하죠, 도량형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핵심 부품 패권, 그 다음에 공급망 갖고 싸우는 이유는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경제적 대전환 시기에 패권을 장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어떻게 결론 나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스코리안 퀘스천, 북한 문제 해결도 이제 저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걸 잘 견뎌내면 그 패권 경쟁의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겐 새로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탈냉전을 지나서 지금 신냉전 시대가 와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이 앞으로 19세기 말에 조선의 선택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처럼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눈치만 볼 게 아니라 향후의 대한민국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를 이제는 찬찬히 고민해야 될 때다. 그렇지만 중국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만 한 1분 말씀드리고 끝마겠습니다. 제가 DJ 노무현 정부, MB 박근혜 정부 똑같이 10년씩을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는 대북 강경으로만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대북 유화 정책을 해서도 안 된다. 이제 다 그게 지나갔습니다.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제가 제일 먼저 건의드리는 게 서두르지 마라. 문재인 5년이 실패한 게 서두른 겁니다. 근데 대통령 되면 또 자기 임기가 있으니까 서두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의 이 엄청난 변화의 이 현실을 직시하고 차분히 준비하는 전략적 상황 관리에 치중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윤 정부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과거로의 기계적 복귀가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간파한 발전적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이 경랑의 이 변화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키를 가지고 제대로 항해할 수 있는 좋은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저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